안녕하세요. ITQ 한글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해 빈 문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은 변경된 내용이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제일 먼저 빈 문서 상태로 이름이 없는 이 문서를 파일 이름을 지정해서 저장하도록 할게요.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주고요. 저장해야 되는 폴더 내 문서 밑에 ITQ라는 폴더에다가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하고요. 수험번호 8자리는 자신의 수험번호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서 저장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파일 이름이 위쪽 상단에 나오고 아래쪽 상단에 나오고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순서대로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편집 용지 설정을 위해서 F7키를 눌러주세요. 편집 용지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기본 탭 상태에서 종류는 A4 상태로 놔두시고요. 용지 방향 세로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20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이 값부터 수정을 할 텐데요. 각 설정 칸의 이동은 탭키를 누르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쪽 값 10, 아래쪽도 10, 왼쪽은 11, 오른쪽도 11, 머릿말은 10, 그리고 꼬릿말은 10, 제보는 수정하지 않는 0 상태로 놓습니다. 이 상태로 다시 확인을 해보면 간단한 법칙이 있습니다. 세로 10, 가로 단위 11mm라는 것, 이 법칙을 기억을 하시고 설정 버튼을 눌러서 편집 용지 설정은 끝을 내주세요.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은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것처럼 글꼴은 함초롬 바탕,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글자의 색은 검정색, 그리고 양쪽 정렬, 줄 간격은 160%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기 탭으로 가서 제일 왼쪽에 쪽 윤곽이 눌려져 있는 상태로 보여야 되고요. 제일 오른쪽으로 가서 확대 축소는 폭 맞춤으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보기 탭 바로 아래 표시 숨기기에서 문단 부호는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 본문의 꺾인 화살표로 보이는 문단 부호가 보여집니다. 교정 부호는 필요할 때만 체크해서 보이도록 하고요. 평소에는 체크하지 않고 보이지 않도록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제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것처럼 답안 페이지를 총 3쪽으로 나눌 겁니다. 1쪽 첫 줄에 문제번호 1번 입력하고 빈줄을 몇 개 만들고 다시 2번 입력하고 빈줄 몇 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키보드로 Alt, Shift, Enter 키를 눌러주면 구역 나누기를 해서 커서가 새로운 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3번 문제번호 입력하고 2줄 또는 3줄의 빈줄을 만들어 놓으세요. 4번 문제번호 입력하고 2줄 또는 3줄 정도로만 빈줄을 만들어 놓으세요. 다시 Alt, Shift, Enter 키를 눌러서 3쪽을 만들어 주세요. 3쪽에서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있는 문서를 한 장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문제 번호는 따로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4번 문제에서 하이퍼링크를 책갈피에 지정하는 게 있어서 3쪽 첫 줄에 제목만 먼저 입력하고 책갈피를 만들어 두려 합니다. 제목을 입력을 하고 제일 첫 번째 칸에 커서를 놔주세요. 입력 책갈피로 가서 실행을 해주고 책갈피 이름을 지정하고 넣기를 해주세요. 단축키인 Ctrl KB를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빠르게 작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기 탭에서 조판부호를 체크를 하고 보면은 이렇게 책갈피가 나타나고요. 책갈피 수정은 책갈피 조판부호를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조판부호 체크 없애고 보도록 할게요. 이제 기능평가 1번 문제 작성할게요. 1번이라는 문제번호 바로 아래 커서를 놔주세요. 영문장과 한글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는 영문장 끝에서 엔터키 누르고 그 다음 한글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글자를 모두 입력했다면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F6키를 눌러서 스타일을 실행해주세요. 왼쪽 하단에 십자 표시를 눌러서 스타일을 추가를 합니다. 스타일 이름을 지정을 해주세요. 영어 대소문자 주의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스타일 종류 문단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단 모양 실행을 해주세요. 왼쪽 여백 15포인트로 지정을 해주고요. 문단 아래 간격을 10포인트로 지정을 하고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글자 모양을 눌러주세요. 글꼴은 설정하지 말고요. 기준 크기 10포인트, 장평 95%로 변경, 자간 5%로 변경을 해주세요. 언어 대표라고 되어 있는 걸 한글로 변경을 해주고요. 글꼴 함초롬 바탕을 도둠이라고 입력하고 도둠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언어 한글을 언어 영문으로 변경해 주세요. 글꼴을 함초롬 바탕에서 굴림으로 변경, 굴림을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추가 버튼 눌러주세요. 스타일 목록에 방금 작성한 스타일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 목록에서 스타일의 위치는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정을 눌러주면 아까 입력했던 블록 설정되어 있는 이 글이 스타일이 변경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2번의 표를 만들 건데요. 역시 문제번호 2번 아래 빈 줄에다 커서를 놔주세요. Ctrl N T를 눌러서 표 만들기를 할 겁니다. 줄 칸에 줄수는 5, 칸수는 6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크기 너비에서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으로 해주세요. 기타에서는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를 해주고 만들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표가 만들어졌죠. 커서는 깜빡이고 있는 상태인데 Shift ESC키를 누르면 표 바깥 왼쪽으로 빠져나올 겁니다. 그러면 표는 가운데 정렬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셀 안을 드래그하거나 F5키를 3번 누르면 이렇게 셀 안에 모두 선택이 될 겁니다. 글꼴을 지정된 글꼴로 변경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 10포인트, 글자색 검정색 상태에서 ESC키 눌러서 블록 해제하고 표 안의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한글이 포함된 셀들은 블록 설정한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해주세요. 숫자로만 입력된 셀들은 오른쪽 정렬해주세요. 합계 아래쪽도 그냥 선택을 해서 오른쪽 정렬로 해주시면 됩니다. 숫자가 나타날 곳이죠. 출력 형태에서 색상이 지정되어 있는 곳을 블록 설정해주고 C키를 눌러주세요. 배경에서 현재 채우기 없음 되어 있죠. 색 선택, 면을 선택하고 노랑을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 색상이 저처럼 안 보이고 있다면 색상 테마에서 오피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노랑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합계를 계산할 셀과 합계값이 나올 셀을 같이 블록 설정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블록 계산식 블록 합계를 해주세요. 그러면 합계 아래에 숫자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정렬은 아까 했듯이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대로 Ctrl N C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표 1이라고 해서 캡션이 나타날 겁니다. 그대로 지워주고 입력할 내용 그대로 입력해주세요. 캡션에서는 엔터키 누르면 안 되고요. 빈칸 이렇게 쓸데없이 만들어도 안 됩니다. 캡션 내용은 블록 설정해주고 글꼴은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 10포인트, 그리고 글자색 검정, 오른쪽 정렬로 해주세요. Alt키 누른 상태로 표를 더블 클릭하면 속성 창이 나타나고요. 여백 캡션에서 캡션 넣기를 위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표안을 모두 드래그해서 셀 모두 선택해주고요. L키를 눌러주세요. 테두리 탭에서 선 모양 바로 적용 만약에 체크되어 있다면 체크는 없애놓고 할게요. 이중실선 선택을 해주고 바깥쪽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만 블록 설정하고 L키를 눌러주세요. 다시 이중실선, 이번엔 오른쪽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일행에 해당되는 부분만 블록 설정, 다시 L키 눌러주고 이중실선, 아래쪽을 선택을 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X 표시 선택해야 되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 셀만 선택됩니다. L키 눌러주고요. 대각선 탭으로 가서 지정된 부분만 X 표시 설정 눌러주세요. ESC키 누르고 이제 이 아래 차트 만들게요. 표 아래 문단부호가 안 보인다면은 표 오른쪽 바깥에 커서를 놓고 엔터키를 한번 눌러서 문단부호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정렬 상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노란색 지정되어 있는 셀만 모두 블록 설정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만들기 합니다. 현재 위치 상관없고요. 바로 개체 속성 오른쪽 버튼으로 들어가고 글자처럼 취급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표 크기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키워주면 됩니다. 이제 표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마법사 실행하세요. 차트 종류는 가로막대형에서 묶은 가로막대형, 차트 모양의 이름은 이렇게 아래쪽에 나타나고 있어요. 다음 눌러주고요. 방향에서 행열을 선택을 해서 출력 형태하고 맞도록 조정해 주세요. 다음을 눌러주고 차트 제목 입력해 주고요. 그리고 X축과 Y축 값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X축이 아닌 Y축에다가 값을 입력하고 다른 칸 선택하면 이렇게 아래쪽에 단위 10,000명이라고 나올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차트 제목을 더블 클릭하세요. 배경 탭에서 선 모양 종류를 한 줄로 변경, 그리고 기타 체크해 주고요. 위치는 2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탭에서 글꼴 이름을 직접 입력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굴림이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바로 찾을 수 있죠. 선택, 글자 크기 12포인트, 속성 진하게 선택,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Y축의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축 이름표 모양이 나타날 겁니다. 글자 탭으로 가서 글꼴 아까처럼 똑같이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10포인트, 속성은 보통, 설정 눌러주세요. X축도 똑같이 글자를 더블 클릭하고 글자 탭에서 굴림 체하고는 다른 글꼴이에요. 크기 10포인트, 보통, 설정 눌러주세요. 축 제목과 범례도 동일하게 수정을 해주세요.
범례는 배경 탭에서 선 모양 한 줄로 선택을 하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사용하는 한글 버전에 따라서 차트의 이 색상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제 3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3번 문제번호 아랫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수식은 문제가 두 개가 있죠. 스페이스바로 몇 칸만 들어가지고요. 괄호로 1번 입력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입력 수식을 해주면 되고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NM이에요. 단축키로 하는 게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수식 편집기에서는 그대로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건 키보드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찾아서 입력해야 되는 것들은 찾아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앞쪽에 안 나타난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키보드로 입력을 해주면 되죠. 위에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역시 순서대로 그냥 찾아서 필요한 곳에 글자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건 화살표 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이 가능하죠. 아니면 커서로 이렇게 이동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분수 이제 입력을 할게요. 아래쪽에 입력하고 위에서는 다시 루트를 하는데 루트 해주고요. 앞쪽에 입력을 해주는데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거와 앞쪽에 있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화살표 키를 왼쪽 한번 눌러주고 B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필요 없으니까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루트 안에도 그대로 글자 입력, 위에 필요한 부분 입력,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화살표 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주고 마이너스 한 다음에 다시 입력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도 이렇게 해서 분수 밖으로 빠져나와서 DX까지 입력을 하면 1번 문제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식 넣기를 해 주시고요. 몇 칸 띄워주고 다시 괄호 2번 하고 다시 수식 입력을 해주세요. 2번 역시 쉽게 할 수 있겠죠. 완료했다면 넣기를 해주세요. 이제 문제 4번 도형 삽입과 그림 글맵시 삽입을 하도록 할게요. 만드는 도형은 다른 도형에 가려지는 것부터 만들 텐데요. 뒤쪽에 제일 커다란 도형부터 만들 거예요. 도형과 글상자 글맵시는 모두 입력에서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입력 개체에서 사각형 선택해서 적당하게 드래그 해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은 개체 속성 나타나죠. 지시대에 있는 값으로 120, 145로 지정하세요. 크기 고정을 체크를 하면 드래그해서 도형의 크기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죠. 도형의 색상에 지시가 없는 것은 임의의 색으로 면색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폭맞춤 상태에서 화면에 다 안 보이면 불편하겠죠. 그러면 창 크기를 조절해서 폭맞춤이 아닌 여러분이 보기 편한 크기로 해서 작업을 하는 게 나을 겁니다. 잠깐 개체 속성 다시 들어가 보면은 기본 탭에서 위치는 글자처럼 취급이 아니고 본문과에 배치해서 어울림 상태로 되어 있고요. 가로 세로는 종이, 이 종이 내에서 어디로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형 만들 수 있는 만큼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는 도형을 만든 다음에 바로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하면 텍스트 상자로 변환이 됩니다. 따로 텍스트 상자라고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림 삽입할게요. 입력에서 그림 선택해 주세요. 지정된 폴더로 가서 로고 1.jpg를 불러오는데요. 파일 형식 아래에 문서에 포함 체크를 해주고 글자처럼 취급 체크 없애주세요. 그리고 앞개체 속성 적용도 체크 있든 없든 이건 뭐 상관없습니다. 넣기를 해주세요. 그림 바로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실행해 주고요. 크기 40에 3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를 선택해 주세요. 그림 탭에서 그림욕과 회색조, 문서의 포함은 체크가 되어 있죠.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 맞춰 놓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실행해서 저희 만들어 놓은 책갈피 있죠. 통일 선택 넣기 눌러주세요. 입력에 가서 글맵시 실행을 해주세요. 바로 글맵시 제일 아래 거 그냥 클릭을 해주고요. 내용 입력하세요.
엔터키는 누르지 말고요. 글꼴 선택을 해서 도둠이라고 키보드 입력하면 빠르게 선택돼요. 그리고 글자 색깔 여기서 수정 안 하고요. 글맵시 모양을 클릭해서 갈매기형 수장 같은 모양을 선택하면 됩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역시 더블 클릭을 해서 개체 속성 실행을 해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서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크기는 50 곱하기 3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설정을 누르고 마우스로 우선 이동을 시켜놓겠습니다. 지정된 색깔이 파랑이라서 따로 설정은 안 했는데요.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채우기 가면 여기에서 면색을 바꾸면 글자의 색이 변하게 됩니다. 도형 작업 모두 완료했다면은 다시 보기 형태는 폭맞춤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링크 된 곳은 그림을 마우스로 가져가면 손모양 보이죠?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책갈피가 있는 곳에서 커서가 깜박이는 게 보일 겁니다. 커서를 줄 끝으로 이동을 해서 엔터키를 눌러 빈 줄을 만들어 주세요. 다시 한 칸을 더 눌러서 위에 빈 줄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내용 입력을 모두 해주세요. 내용 입력은 표 바로 위에 있는 제목까지고요. 그리고 표가 나타날 곳 엔터키를 눌러서 바로 밑에 빈 줄 하나를 만들어 놓고 다시 맨 위로 이동할게요. 글자를 입력하면서 한자를 입력해야 되는 경우 있었을 거예요. 한자로 입력할 글자 뒤에 커서를 놔주고요. 한자 키 눌러주세요. 통일이란 한자 선택을 해주고 입력 형식에서 다른 게 선택되어 있다면 한글 괄호 한자 선택해주고 바꾸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바꿔야 될 한자도 역시 커서 키 놓고 한자 키 누른 다음에 바로 그냥 바꾸기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들여쓰기가 필요한 문단 있죠. 이 두 문단 블럭을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Alt T를 눌러주세요. 문단 모양 바로 실행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첫 줄에서 보통으로 되어 있는 걸 들여쓰기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들여쓰기는 해당된 곳에만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역시 입력하면서 정각기호 입력했어야 되는데요. 저희 입력을 안 했죠. 정각기호를 입력할 곳에 커서를 놔두고요. Ctrl F10키를 눌러주세요. 문자표 입력에서 한글 HNC 문자표에서 찾는 게 제일 쉬울 거예요. 정각기호 일반 선택을 해주고 해당된 글자를 찾아서 넣기를 해주세요. 아래쪽도 동일하게 해도 되고요.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대한 내용들 아래쪽에는 정각기호처럼 보이는 게 있지만 여기에는 정각기호 따로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위로 가서 순서대로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제목을 블럭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글꼴 변경해 주세요. 굴림 18포인트, 진하게 속성, 가운데 정렬. 책갈피는 이미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입력을 눌러주고 그 다음 덧말 클릭해주세요. 덧말의 내용 입력을 해주고 덧말 위치 위 넣기 해주세요. 덧말의 수정은 덧말을 더블 클릭하면 덧말 편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단에 머릿말 꼬릿말 기능이 있죠. 상단에 머릿말 기능 작성 있죠. 커서를 이 아래 빈줄 바탕글 함초롬 바탕 10포인트 이 상태에다가 놔주세요. 쪼개서 머릿말 꼬릿말 찾아주세요. 여기 머릿말 있죠. 제일 하단 머릿말 꼬릿말 선택 종류는 머릿말 위치 양쪽 상태에서 만들기 하고 내용 입력하세요. 입력한 글자 블럭 설정해주고 글꼴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 10포인트, 그리고 오른쪽 정렬로 해주고 머릿말 꼬릿말 닫기 눌러주세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할 글자 바로 앞에 커서를 놔주세요. 그리고 서식 탭으로 가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찾는데요. 여기서 찾기 어렵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서식 바로 오른쪽에 있는 역삼각형 클릭하면 메뉴가 나타나죠.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실행을 해주세요. 모양은 두 줄에 해당되는 것 선택, 그리고 글꼴 여기 그대로 바로 입력해주세요. 궁서 입력하고 손종류 그대로 없음 놓고 면색, 색깔 선택, 노랑, 설정 눌러주세요. 각주 번호가 나타나는 곳에 커서를 놔주고요. 그리고 Ctrl N을 눌러도 되고 입력해서 각주를 찾아 눌러도 됩니다.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도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안 됩니다. 위에서 구분선 5cm로 되어 있으니까 수정할 필요 없고요. 주석에서 각주 비주 모양 고치기 클릭, 번호 서식의 번호 모양을 지정된 것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설정 눌러주면 바뀐 번호가 보일 겁니다. 블럭 설정한 상태에서는 선택을 못하니까 그것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Shift ESC 또는 닫기를 누르면 각주 번호 바로 뒤에 커서가 나타나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그림 삽입할게요. 입력 그림을 눌러주세요. 지정된 그림사.jpg를 찾아서 문서의 포함만 체크를 하고 다른 거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넣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림을 선택을 하면 자르기 나타나죠. 자르기에서 마우스로 그림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르기 하실 때 살짝 앞쪽에 글자와 여백이 필요하겠다 싶으면은 여기 살짝 여백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데 클릭해서 자르기 빠져나오고요. 그림을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기본 탭에 가서 먼저 글자 크기를 지정된 것으로 변경을 해줄게요. 크기 고정은 체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위치는 본문과에 배치해서 어울림을 선택을 해주세요. 여백 캡션 탭으로 이동하세요. 바깥 여백 중 모든 여백이 아닌 왼쪽 여백만 2mm로 지정을 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림을 원하는 위치에다 가져다 놓으면 되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하고 있을 때 그림의 모양이 이렇게 테두리 선으로 보일 겁니다. 그 상태에서 위치를 맞춰서 놔주면 되고요. 크기 조절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글자와 그림 사이에 여백이 떨어져 있는 거나 아니면은 한 줄에 나타나는 끝글자 정렬이 잘못되어 보인다 싶을 때는 그때는 다시 자르기에서 조절을 조금만 다시 해주고 다시 그리기 들어가서 기본 크기를 지정된 값으로 설정해주면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맞춰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래 소제목에 대한 것 수정할 우선 블럭 설정을 모두 해주세요. 그리고 글꼴, 궁서,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리고 음영색 지정이 되어 있는데 모두 다가 아니죠. 학교에서부터 방향까지만 블럭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선택해주고 음영색 파랑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쪽도 역시 동일하게 블럭 설정을 해주고 글꼴 궁서,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리고 기울임 선택, 그리고 강조점이 필요하죠. 강조점이 필요한 곳만 다시 블럭 설정을 해주고 글자 모양을 들어가서 확장 탭에 가서 강조점을 지정된 것으로 선택하고 설정 눌러주면 돼요. 뒤쪽에 현황이라는 글자도 똑같이 확장 탭에서 강조점 같은 모양으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소제목 사이에 있는 곳 빈줄 빼고 블럭 설정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문단 번호 모양 단축키 컨트롤 KN입니다. 없음에서 다른 거 비슷한 거 있으면 찾아주고요. 없다면은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선택해서 사용자 정의를 눌러주세요. 1수준의 번호 모양을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너비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20포인트 정렬 오른쪽으로 지정을 하고요. 2수준 다시 선택해주세요. 번호 모양 이번엔 원문자 기역 니은 디귿 선택을 해주고 2수준을 30포인트 오른쪽 정렬 선택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설정을 눌러주면 가에서 바까지 이렇게 지정이 될 겁니다. 기역 니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2수준이죠. 블럭 설정을 해주세요. 서식의 오른쪽 끝으로 가서 한 수준 감소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역삼각형 하면 메뉴 나타나죠. 여기에서 한 수준 감소를 눌러주면 기역 니은 바뀔 겁니다. 밑에 것도 동일하게 선택을 해서 한 수준 감소를 해주세요. 단축키로 컨트롤 넘버키에 있는 플러스 키를 누르면 동일하게 동작을 한다고 나와 있죠. 문서 작성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하려면은 단축키로 하는 것을 연습을 해두면 1분이라도 단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빈줄 만들어 놓은 곳 있죠? 만약에 이 빈줄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이 소제목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이 빈줄도 동일하게 글꼴이 지정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컨트롤 숫자 1 한 번만 눌러주면 글꼴이 바탕글 스타일로 변경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빈줄에서 표를 만들 건데요. 저는 빈줄 하나 더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원래 있던 빈줄에서 컨트롤 NT를 눌러서 표 만들기를 할 거예요. 줄수는 6줄, 칸수는 셀 합치기를 한 게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해보면은 4칸이 지정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6에 4로 해주고 크기 지정, 너비, 단에 맞춤, 높이 자동, 그리고 기타에서는 글자처럼 취급에만 체크된 상태로 만들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글자 모두 내용부터 입력을 해줄 텐데요. 셀 합치기 된 곳 있다고 했죠?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고 단축키 그냥 키보드 M키 누르면 셀 합치기가 될 겁니다. 그럼 내용 모두 다 입력을 먼저 해주세요. 그럼 입력하기 전에 글꼴을 먼저 수정하고서 내용 입력할게요. 글꼴은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그대로 가운데 정렬까지만 선택하고 ESC키 누른 다음에 내용 모두 입력해주세요. 입력하다 보면은 내용이 두 줄로 되는 경우 있는데요. 요거 그냥 무시하고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첫 번째 줄 블럭 설정을 해주고요. C키 눌러주세요. 셀 배경 탭으로 가서 색깔 그라데이션 선택을 해주세요. 지시된 것처럼 흰색 시작색이고요. 끝색은 노란색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유형은 수평으로 지시된 것처럼 해주고 줄 무늬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설정 눌러주세요.
ESC키 누르고 보면은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변경이 됐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테두리 설정부터 할게요. 블록 설정에서 셀 모두 선택을 해주고요. L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테두리 탭으로 이동을 하고 이전 문제에서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종류를 먼저 이중실선 선택해 주세요. 굵기는 변경하지 않아도 되고요. 여기에서 바깥쪽 위와 아래쪽만 지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끝은 선이 없죠. 선 없음 선택, 왼쪽, 오른쪽 선택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블록 설정을 첫 번째 줄만 선택하고 다시 L키 눌러주세요. 이중실선에서 아래쪽만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ESC키 누르고 보면은 지시된 것으로 보이고요. 왼쪽 오른쪽에 빨간색 점선이 보이는 거는 실제로는 선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너비 조절을 해 주세요. 그래서 두 줄로 보이는 곳 모두 한 줄로 보이도록 맞춰 주세요. 자, 여기도 보면은 아까 셀 합치기를 안 했네요. M키 눌러서 셀 합치기를 해주면 그러면 모두 다 두 줄로 되어 있는 것 모두 한 줄로 변경이 되었을 겁니다. 표의 전체적인 높이 지정은 너무 답답해 보인다면은 아래 문서 아래까지 공간이 충분히 남아 있죠. 그러니까 블록 설정을 해준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 화살표 키를 눌러서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그냥 적당하게 맞춰주면 됩니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 아래 빈 줄 하나 아까 만들어 놨죠. 그 아래 다시 엔터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위에 빈줄 하나 만들어진 상태에서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블록 설정하고 오른쪽 정렬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글꼴, 도둠, 글자 크기 24포인트, 진하게 속성 지정, 장평 자가는 여기에서 설정을 못하죠. 그러면 바로 글자 모양을 실행을 해서 여기에서 작성을 할게요. 기본 탭 가서 장평 지정된 것으로 지정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제일 아래 쪽 번호가 나타나야 됩니다. 커서를 머릿말처럼 이 위에 빈 줄에다 놓고 작성을 할게요. 쪽에서 찾아서 해도 되고요. 저는 쉽게 그냥 바로 역삼각형 누르고 메뉴에서 찾도록 할게요. 쪽번호 매기기 단축키 하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번호 위치는 가운데가 아닌 아래쪽 오른쪽 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번호 모양 지시된 것과 동일하게 원문자 선택을 하고 줄표 따로 없죠. 체크 해제하고 넣기 해주세요. 바로 커서 움직이지 말고 쪽 세 번호로 시작 번호를 6으로 변경하고 넣기를 하면 6으로 변경된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수정하지 않은 것 있는지 다 확인하고 글자 틀린 것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저장을 하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강의를 하면서 빼먹고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 아까 지정을 하고 지시된 것에 줄간격 180%로 지정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화면 크기를 조금 다르게 해놓은 상태라서 여러분처럼 바로 줄간격이 안 보였는데 줄간격 180%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은 처음 작성했을 때 그때 바로 줄간격까지 작성을 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글자색도 여기 부분은 흰색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흰색으로 변경을 안 했어요. 변경을 해주고요. 그러면 저처럼 빼먹은 것 있는지 모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